안녕하세요. 프리니 김태린과 함께하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지난 49회차와 50회차는 UEFA 네이션스 리그로 진행됐었는데요. 49회차는 조금 난이도가 어려웠었지만 50회차는 무난한 결과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다시 EPL과 라리가로 구성됐는데요. 김현승 위원님, A매치 휴식기를 거친 프리미어리그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셨나요? 네, A매치 기간 많은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대표팀 경기를 소화했을 텐데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체력적인 부담감과 경기력적인 부분의 차이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한혜진 위원님, 라리가 역시 휴식기를 거쳤는데요. 라리가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셨어요? 네, 라리가는 지난 라운드 경기들을 토대로 분석했으며 A매치 기간 국가대표팀에 차출되어 활약한 선수들의 경기도 찾아보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51회차 승부 예측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아스널과 토트넘의 경기죠. 올 시즌 첫 북런던 더비죠. 네, 올 시즌 첫 번째 북런던 더비가 펼쳐집니다. 이번 시즌 양팀 모두 리그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만큼 이번 더비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먼저 아스날은 여전히 부상자가 많고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요 선수들의 부상이 뼈아픈데요. 진첸코, 티어니, 엘레니, 스미스로우, 토마스 파티 등 주요 선수들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파티 선수는 현지 언론에 의하면 출전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뉴스를 종합해 봤을 때 토트넘전에는 3선 자리에 로콘가의 투입도 예상이 되는데요. 맨유전 3선으로 나온 로콘가의 모습이 아쉬웠기에 이번 경기의 불안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카와 자카와 같은 팀의 핵심 자원들은 국가대표 기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며 제수스는 국대 기간 동안 온전히 휴식을 취하면서 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토트넘의 부상 이슈는 없나요? 네, 토트넘은 요리스 선수의 부상 복귀 여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 해트트릭을 선보이며 좋은 활약을 했던 손흥민 선수는 국가대표 기간에도 계속 득점을 해내면서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외에도 로메로도 국가대표 기간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만큼 국가대항전을 치렀던 선수들의 폼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이번 시즌 토트넘의 최소 실점에 가장 큰 활약을 해준 요리스가 부상 중이며 아스날의 날카로운 공격을 막아내고 이를 이용해 역습을 취하는 것이 이번 경기 토트넘의 예상 전술인데, 이걸 해주기 위해서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요리스 선수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네, 팽팽한 경기가 예상되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아스날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아스날과 토트넘은 언제나 서로의 원정에서는 패배하고 홈에서는 이기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스날 쪽이 뚫냐 혹은 토트넘이 이를 막아내고 역습을 쳐내냐 승부일 텐데요. 서로 홈에서의 상성과 주요 선수들이 남미와 아시아 원정을 떠난 토트넘의 체력 여부를 고려할 때 아스날 쪽이 웃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축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아스널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카디스와 비아레알의 경기죠. 최하위권에 떨어진 카디스는 어떤가요? 네, 카디스는 리그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세가 다소 꺾인 비아레알을 만나게 됩니다. 리그 1득점, 14실점으로 엘체와 함께 골득실이 최하위인 상황인데요. 그나마 직전 경기 바야돌리드전에서는 네그레도의 추가 시간 득점으로 첫 승을 거뒀지만 경기 내내 처절한 수비를 하다가 바야돌리드의 수비 실책을 틈타 간신히 득점을 해냈기 때문에 이 승리가 반전의 계기가 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시즌 초반 경기력이 좋았던 비아레알은 어떤가요? 네, 반면 비아레알은 좋은 경기력과 달리 운이 크게 따르지 않는 상황인데요. 직전 세비야전에서도 비아레알이 경기 내내 엄청난 전방 압박을 통해 세비야를 시종일관 괴롭혔고 왼쪽 윙으로 코클랭을 돌리는 변칙 맞춤 전술을 활용하면서 에메리의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득점을 해줄 공격수의 부재가 뼈아픈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전방에 기용되고 있는 니콜라스 잭슨 선수의 득점력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객관적 전력 차이가 좀 커 보이는 경기인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그래도 카디스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상대 전적도 비아레알이 앞서고 있고 현재 리그 테이블에서도 그렇고 비아레알이 문제는 득점력이지만 리그 내 수비가 최악인 카디스가 과연 비아레알의 공격력을 경기 끝까지 막아낼 수 있는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력이 약한 카디스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3번 경기 본머스와 브렌트퍼드의 경기죠.
김하중 위원님, 본머스가 예상외로 잘 버티고 있죠? 네, 본머스는 게리 오닐 감독 대행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 본머스의 선수단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게리 오닐 감독도 이것을 체감했는지 이 선수들을 가지고 내려앉아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술로 상대방이 좁은 수비 공간을 뚫어내기 어려워하고 결정력에 문제가 있는 팀들은 이를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또한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많은 선수들이 차출되지 않았기에 좀 더 훈련을 통해서 팀의 안정감이 실렸을 거라 예상해봅니다. 네, 화끈한 공격 축구가 인상적인 팀 브렌트포드죠? 네, 브렌트포드는 이번 시즌 피지컬을 통해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저번 아스날 경기에서는 홈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시즌 아스날의 폼을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만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또한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이반 토니, 은베모, 옌센 등 주요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차출되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감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머스 경기인데 김현숙 위원님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 경기는 본머스의 승 또는 무를 예상합니다. 본머스의 게리 오닐 감독이 A매치 기간 동안 팀을 재정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브렌트포드의 주전 공격수들인 이반 토니와 은베모가 A매치를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낮은 본머스가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력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브렌트포드의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네, 김현숙 위원님이 댓글을 의식하신 건 아닐 거고 합리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본머스의 우세와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4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와 첼시의 경기죠. 경기력만 좋았던 크리스탈 팰리스죠. 네, 팰리스는 초반 좋았던 경기력에 비해 저조한 득점력으로 승점을 챙겨오지 못하면서 애매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게이, 안데르센에 이어지는 좋은 센터백 라인과 가이타의 좋은 선방 능력으로 끈끈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최소한의 실점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부진했던 공격진이 첼시의 수비진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이번 경기의 가장 큰 포인트로 보이네요. 네, 감독 교체를 감행한 첼시였는데요. 네, 첼시는 미루고 미뤄진 포터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드디어 치러집니다. 지난 잘츠부르크전에 사용했던 변형 백스리를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며 쉬는 기간이 길었기에 선수들의 전술 적응력도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A매치 기간 동안 부진했던 공격진, 하베르츠와 마운트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조조했던 공격력도 해결해 줄 수 있을지가 지켜볼 만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네, 두 팀 모두 부진한 모습이 있었던 만큼 결과 예측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번 경기는 팰리스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포터 감독이 첼시 소속으로는 PL 데뷔전인 만큼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확실한 편이고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첼시가 승리로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현승 위원님이 높게 평가하는 포터 감독, 첼시의 우세한 경기를 예상하셨네요. 5번 경기, 풀럼과 뉴캐슬의 경기죠. 풀럼의 흐름은 어떤가요? 네, 풀럼은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3대2 역전승을 거두며 리그 6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스날, 토트넘을 만나 2대1로 패하긴 했지만 두 팀이 1위 그리고 3위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풀럼의 최근 경기력은 좋은 편입니다. 득점 2위 미트로비치는 A매치 2경기에서 4골을 넣으면서 엄청난 득점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트로비치를 중심으로 한 다이렉트 롱볼 전개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박스 안에 수비 숫자를 늘려 막으려고 했던 노팅엄의 상대로도 역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원의 핵심 팔리냐가 경고 누적으로 이 경기에 출전은 불가능한 상태로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기대했던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뉴캐슬이었는데요. 뉴캐슬은 이번 시즌 초반에는 상대팀들이 뉴캐슬을 상대로 내려앉기 시작했고 부상자 문제가 겹치면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를 맞아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또 무승부를 기록해 5무를 기록 중입니다. 부상을 당했던 기마량이스, 칼럼 윌슨, 생 막시맹이 이 경기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다만 공격수들이 모두 부상을 당해 부상에서 막 복귀한 칼럼 윌슨을 선발로 기용해야 된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네, A매치 주간에 큰 활약을 펼친 미트로비치가 있는 만큼 풀럼에 우세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중원의 핵심 팔리냐가 빠져있는 풀럼 그리고 이번 시즌 뉴캐슬이 원정에서 내려앉는 팀들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다만 우리 프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트로비치의 골 컨디션은 어마어마한 만큼 풀럼의 승리도 가능성이 큰 경기로 보여집니다. 미트로비치를 앞세운 풀럼의 우세와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6번 경기 사우샘프와 에버튼의 경기죠. 소튼이 예상외로 부진한 것 같은데요. 네, 소튼은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1대 0으로 패배하면서 리그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엘리뉴, 애덤 암스트롱 등이 공격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효 슈팅을 하나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소튼이 기록한 XG값은 0.4골로 올 시즌 최저값에 기록했습니다. 라비아가 부상으로 빠진 후 기용된 디알로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많아서 고생했던 에버튼인데 다시 부상자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에버튼은 다시 한번 비상이 걸렸습니다. 복귀한 칼버트 루인이 부상 중 다시 한번 부상에 걸려서 결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스코틀랜드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우측 풀백 네이선 패터슨이 부상으로 6주 이상 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측에서 콜만 대신하여 이번 시즌 주전으로 도약한 그는 수비적으로 엄청난 공헌을 하지만 이제는 다시 콜만이 그 자리로 메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버튼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승리하며 무패의 감각적인 골로 홈에서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네, 두 팀 모두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 경기는 소튼이 패배하거나 무승부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라운드 승리로 기세를 탄 에버튼이 좀 더 우세해 보이며 라비아가 없는 소튼이 중원에서는 에버튼에게 밀릴 것으로 보이며 게예, 오나나, 이워비 등 3선 미드를 뚫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각자의 홈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기세를 탄 에버튼이 한 골차 내지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두 팀 모두 흐름이 좋진 않지만 그나마 흐름을 잘 탄 에버튼의 우세와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7번 경기, 헤타페와 바야돌리드의 경기죠. 최근 갑자기 흐름이 바뀐 헤타페죠. 네, 이번 시즌을 상당히 어렵게 시작했던 헤타페는 소시에다드와 오사수나를 연속으로 잡아내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핵심 선수인 다코남젠의 부상과 대량 실점으로 인해 선택한 백스리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우루과이의 젊은 센터백인 가스톤 알바레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상대에게 내주고 극단적인 롱볼 전술로 공격진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전력이 더 약한 팀을 상대로는 어떤 공격을 보여줄지는 아직까지는 약간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반대로 바야돌리드는 흐름이 안 좋아 보이던데요. 네, 바야돌리드 역시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한데요. A매치 기간 직전에 있었던 카디즈전에서는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시간 네그레도에게 실점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기록하였습니다. 비슷한 전력의 팀들을 상대할 땐 점유율을 가져오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전방에 위치하는 선수들의 아쉬운 결정력이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답답한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최전방 공격수인 와이스만이나 과르디올라의 분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하위권 팀들의 맞대결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헤타페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공수 양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양팀이었지만 최근 분위기가 좋은 헤타페가 홈에서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최근 흐름이 좋은 헤타페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8번 경기, 웨스트햄과 울버햄튼의 경기죠. 강등권에 머물러 있는 웨스트햄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웨스트햄은 에버튼 원정에서 한 골차 패배를 하면서 강등권 탈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에버튼이 그들의 홈에서 경기를 지배하긴 했지만 오히려 위협적인 장면은 웨스트햄이 더 많이 만들었을 정도로 실리는 웨스트햄이 챙긴 경기였으나 골 결정력에서 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안토니오 그리고 보웬이 아직까지 그때의 폼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결과를 가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울버햄튼의 순위도 17위로 매우 낮은 상황이죠. 네, 울버햄튼은 리버풀, 맨시티를 만나는 2연전은 피했지만 맨시티에게 3대0 대패를 당했습니다. 수비 전술이 뛰어난 라즈 감독이지만 맨시티에게는 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전에서 잘해주고 있는 네이선 콜린스가 33분 만에 퇴장을 당해 경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울브스는 7경기 단 3골만 넣었을 정도로 공격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히메네즈의 복귀는 너무나도 바라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상외로 하위권에서 고전하고 있는 두 팀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 라운드 무승부를 한번 예상해 봅니다. 서로가 최근 공격에서 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누구도 상대의 중원과 수비의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히메네즈가 웨스트햄전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그가 나온다면 울브스는 공격적으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격진의 폼이 좋지 않은 만큼 무승부 경기를 예상하셨네요. 9번 경기, 세비야와 AT 마드리드의 경기죠. 세비야가 아직도 경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세비야는 비아레알을 상대로 변형 백스리 운영을 시도하면서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프타임에 탕기니안주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투입하는 아쉬운 판단을 보이면서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고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후반전 유효 슈팅을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주전 골키퍼인 야신부누 역시 부상을 당했는데요. 최근 1승 1무를 거뒀지만 로페테기의 감독직은 위태로우며 한 경기 한 경기가 살얼음 판인 상황입니다. 연패에 빠지며 휘청이는 AT 마드리드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레버쿠젠,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연패를 당했습니다. 수비 자원들의 잇따른 부상에 풀백인 헤이닐드와 미드필더인 비첼이 센터백 자리를 대신 소화하고 있는데 때문에 중원과 공격 조합을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경기에서 기존의 센터백 자원인 히메네스와 사비치가 복귀하면서 스쿼드의 구성에 대한 여유가 생겼다는 점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비야 원정에서 근 4년간 승리가 없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올 시즌 현재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세비야에게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세비야의 최근 폼을 고려해봤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가 예측이 되지만 세비야가 홈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맞아 좋은 기록을 보여줬다는 점을 종합해본다면 세비야의 패배 혹은 무승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AT 마드리드가 우세하겠지만 그래도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예측하셨네요. 10번 경기, 에스파뇰과 발렌시아의 경기네요. 에스파뇰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에스파뇰은 이번 시즌 디에고 마르티네스의 롱볼 축구를 적용시키는 과정을 겪고 있지만 수비진들의 문제가 연달아 터지면서 승점을 쌓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소시에다드전에는 평소 사용하던 4-3-3 포메이션이 아닌 수비수, 센터백을 하나 더 늘린 3-5-2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수비 상황에서 미스를 범하면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네, 선수단 이동이 많았던 발렌시아죠. 네, 이번 시즌 핵심 선수들의 이탈로 어려운 시즌을 시작한 발렌시아는 유누스 무사나 임대로 영입한 사무엘 리노 등 어린 자원들이 기존의 솔레르, 게데스의 공백을 잘 메워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셀타비고를 상대로 3-0 승리를 거두었으며 카바니까지 데뷔전을 치르면서 팀을 점점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력이 안정되기 시작한 발렌시아의 우세가 예상되는데요. 어떤가요? 네, 이번 경기는 에스파뇰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발렌시아의 공격진의 뛰어난 개인기량을 불안한 에스파뇰의 수비진들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네, 발렌시아 공격진의 기량이 앞선 만큼 에스파뇰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11번 경기, 셀타비고와 베티스의 경기죠. 좋은 흐름을 보이다 연패에 빠진 셀타비고예요. 네, 셀타비고는 지난 라운드 발렌시아에게 패하면서 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분 프랑코 세르비가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를 굉장히 어렵게 펼쳤죠. 퇴장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아고 아스파스의 프리킥 이외에는 별다른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스파스 선수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공격 루트가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 것이 셀타비고의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세르비가 퇴장 징계로 결정하는 상황에서 쿠데트 감독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갈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입니다. 네, 베티스는 초반 굉장한 상승세죠. 네, 베티스는 지난 라운드 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2-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비등했으나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공격수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선수의 멀티골로 승점 3점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는데요. 본인이 좋은 힐패스로 관여해낸 PK를 직접 마무리한 데 이어서 상대 실책을 틈타 역전골까지 터뜨리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벌써 6골을 기록하면서 1등인 레반도프스키에 이어서 득점 2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팀의 핵심 선수인 페키르를 비롯해 공격수 후안미, 카마라사, 사발리 선수 등의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도 최근 공식 경기 4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 경기력과 전력 차이가 느껴지는 경기인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셀타비고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셀타의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은 반면 베티스는 부상 악재 속에서도 승점을 꾸역꾸역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타가 전술 변화를 통해 새로운 공격 루트를 개발하거나 이아고 아스파스의 엄청난 활약이 나오지 않는다면 베티스가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일 것입니다. 최근 6경기 맞대결에서 3승 2무 1패로 베티스가 앞서 있다는 점 역시 베티스에게 힘을 실어주네요. 네, 승점을 쌓아 올리는 힘을 보여주는 베티스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12번 경기, 리즈와 에스턴 빌라의 경기죠. 리즈는 경기 연기로 꽤나 오랫동안 쉬었는데요. 네, 리즈는 지난 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가 연기되며 5대2로 대패한 9월 3일 브렌트포드전 이후로 오랜만에 경기를 치릅니다. 제시 마치 감독 부임 이후 강등 경쟁을 할 것이란 주변의 예상과는 달리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활약이 좋지 못했던 로드리고가 이번 시즌 4골 1어시로 부활한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중반까지 비엘사 감독의 전술에 따라 중앙 미드필더로까지 기용되며 좋지 못했지만 제시 마치 감독 부임 이후에는 공격수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되며 경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선 브렌트포드에게 대패해서 무너졌지만 한 달이란 시간은 팀을 정비하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한 달 만에 치르는 공식전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경기 감각이 얼마나 유지하고 있을지가 큰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에스턴 빌라는 연패에서 벗어났어요. 네, 아스톤 빌라는 지난 라운드 소튼과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에버튼전의 첫 승 이후 3연패 늪에 빠졌지만 맨시티와 무승부를 기록한 데 이어 소튼도 잡아내며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9월 1일 아스날전부터 4-3-2-1 포메이션으로 정착하며 일관되지 못했던 전술적 혼란도 매듭지었습니다. 전술이 안정되자 그동안 잘 활용하지 못했던 레온 베일리가 서서히 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팀 내 최고 유망주 제이콥 렌지가 최근 좋은 폼을 보이고 있어 좋은 활약이 기대됩니다. 다만 7경기를 치르며 6골밖에 기록하지 못한 빈공 문제는 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카운터 공격 시에 빠른 전개에는 장점이 있지만 지공 상황에서는 공격 전개가 매우 답답한 편입니다. XG값 순위가 최하위권으로 19일 정도로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제라드 감독이 세밀한 부분 전술을 통해서 제라드 감독이 세밀한 부분 전술을 통해 확실한 공격 루트를 찾을지가 이번 승부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리즈가 오랜만에 공식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리즈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아스톤 빌라의 공격력이 워낙 떨어져 있는 데다 아스톤 빌라는 이번 시즌 원정 3경기에서 전패를 기록하며 원정에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리즈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다만 리즈의 실전 경기 감각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아스톤 빌라가 역습 한 방도 있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원정에서 약한 에스턴 빌라의 약점이 있는 만큼 리즈의 우세와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네, 13번 경기는 지로나와 소시에다의 경기죠. 승격팀 지로나의 초반 행보는 어떤가요? 네, 지로나는 영입생들을 빠르게 팀에 녹이면서 지난 경기 베티스를 상당히 고전시켰지만 두 번의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베티스를 상대로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부상을 당한 앙헬 에레라의 공백을 알렉스 가르시아와 이적 시장 막판에 합류한 사우스햄튼 출신의 오리올 로메오가 잘 메워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감독인 미첼이 지난 베티스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손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상자가 많아진 소시에다죠? 네, 소시에다드는 최근 공격진 부상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입생인 모하메드 알리초와 우마르 사디크가 모두 부상으로 빠졌으며 수비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르노르방 역시 부상으로 빠지면서 스쿼드에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영입생인 쿠보나 멘데스가 나올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폼을 믿어봐야 할 것입니다. 객관적 전력에서는 소시에다가 앞서 보이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경기는 지로나의 패배 혹은 무승부를 예측합니다. 지로나가 자신들의 홈에서 이번에도 까다로운 경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이적 이후 좋은 폼을 유지 중인 브라이스 멘데스와 쿠보가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 수비진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들의 부진은 곧 소시에다드의 부진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폼이 이번 경기의 승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멘데스와 쿠보의 상승세를 바탕으로 소시에다의 우세한 경기와 무승부를 예상하셨네요. 14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 오사수나의 경기죠. 1위 팀 레알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레알 마드리드는 핵심 선수인 벤제마가 이번 오사수나전의 트레이닝에 합류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벤제마가 결정하면서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나름 위기가 왔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고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라이프치히를 꺾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에서는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발베르데 3톱과 미드필더진에서의 추아메니와 같은 젊은 선수들의 엄청난 활약을 바탕으로 상대팀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는 바로 발베르데로 보입니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와 맞대결을 펼칠 우루과이 소속의 선수인데 발베르데는 최근 전성기의 스티브 제라드에 비견될 정도로 놀라운 운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오사수나죠. 네, 오사수나는 돌풍의 팀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사수나의 장점은 탄탄한 수비력과 적은 찬스에서도 확실하게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수비를 해낸 다음 모이고메스 선수를 필두로 빠르게 전방에 볼을 보내면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 강점입니다. 그러나 올 시즌 베티스 상대로의 패배로도 그렇고 지난 시즌 강팀을 상대로 했을 때의 수비력은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한 팀의 컨셉과 별개로 선수단 퀄리티 차이가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1위 팀 레알의 홈 경기인 만큼 우세가 예상되는데요. 어떤가요? 네,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홈 경기이고요.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홈에서 무승부를 거뒀던 적이 있긴 하지만 지난 시즌의 레알 마드리드와 지금 이번 시즌의 레알 마드리드는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벤제마의 복귀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오사수나가 레알을 상대로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변 없이 레알의 우세를 예상하셨네요. 두 분 위원님들 분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분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1번 경기 아스널의 승, 2번 경기 카디스의 패, 3번 경기 본머스의 승무, 4번 경기 크리스탈의 패, 5번 경기 풀럼의 승무, 6번 경기 사우샘프의 무패, 7번 경기 헤타페의 승, 8번 경기 웨스트햄의 무, 9번 경기 세비야의 무패, 10번 경기 에스파뇰의 패, 11번 경기 셀타 비고의 패, 12번 경기 리즈의 승무, 13번 경기 지로나의 무패, 14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승. 이상으로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51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